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미래 부동산 소비자인 청년 세대 인구 및 비중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역삼동, 분당구 사운동과 동대문구 전농동에 대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2030 세대가 이제 향후에 부동산들의 적극적인 소비자들일 테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가진 생각들이 어떤지를 좀 알면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으로 좀 모여 살았다면 이제는 1인에서 2인 가구 등 소가족 단위의 유형이 발달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이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들이 주거 특성을 좀 파악해보고 이에 따른 변화에 또 발맞춰갈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미래 부동산의 이제 소비자들이죠. 2030 젊은 청년 세대들 인구 및 비중이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청년 인구가 아주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지고요. 그런 분 현재 청년층들이 갖고 있는 또 이제 생각들이라든가 비중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청년 세대 인구 및 비중을 보시게 되면 뭐 한눈에 봐도 어떻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지금은 198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31.9% 정도에 달했던 청년 세대가 계속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2025년 내년까지 딱 봤을 때 19.6%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인구 비중, 전체 인구 대비 19.6% 정도만 청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숫자가 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줄어듭니다. 현재 2030년도 되기는 890만 명으로 줄을 테고요. 뭐 현재 700만 명, 700만, 600만 명, 2050년으로 되게 되면 500만 명 수대까지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2025년도에 청년 현재 실제적인 현재 20대, 30대 세대는 이제 1980년도 아니면 1990년도에 출산을 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연령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출산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더욱더 그렇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계속 저출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계속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뭐 현재 대통령들이 바뀌면서까지도 계속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권역별로 봤을 때 청년 세대 인구 및 수도권,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봤는데 수도권과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눴을 때 수도권과 중부권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로 저 충청권까지 이제 합쳐진 거겠죠.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대부분 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현재 201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쭉 봤을 때 현재 53.8% 정도가 현재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 비중은 벌써 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욱더 높아져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에도 13.5% 정도, 충청권까지도 현재 도달하는 시간들이 각종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중부권까지도 현재 청년 세대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권역별 청년 세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호남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청년 세대가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을 좀 보게 되면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청년 세대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수도권 거주 인구는 630만 명이니까 약 절반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거주를 했는데 이게 줄어들죠. 당연히 인구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1,200만 명이지만 623만 4천 명.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5년 사이에는. 근데 2010년도 딱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만 명대에서 570만 명대. 거의 절반 정도니까 실제로 청년 세대 인구 중에서 절반 정도는 다 수도권에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딱 1,000만 명 됐고요. 그중에 540만 명이 현재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뭐 각종 일자라든가 인프라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뭐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청년 세대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가 있을 테고 아직까지 현재 직장을 못 잡은 세대가 있을 텐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직장이 있다는 얘기겠죠. 직장이 있는 인구, 청년 세대 경제 활동을 2000년부터 2020년도 정도로 따지고 봤을 때 청년 세대가 2000년대 1,100만 명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630만 명. 거기에 2005년도에는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수치고요. 2010년도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997만 6천 명 정도에서 590만 명 정도가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된 거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절반 정도 수치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5년도에서 20년도로 딱 넘어가는 5년 주기를 봤을 때는 현재 청년 세대 인구는 거의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970만 명에서 960만 명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활동 인구는 57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결혼 30만 명 정도 늘어났다. 증감률이 좀 높은 편이죠. 2015년부터 20년 사이에, 이 사이에 경제활동 인구가 조금 많이 늘어났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청년 세대 성별 봤을 때 남성이 있을 테고 여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남성, 여성 따졌을 때 2000년도에 남성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375만 6천 명이고요. 그중에 260만 명이 여성. 그랬는데 그 수치가 이렇게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수치가 남성과 여성의 갭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 보게 되면 310만 명에서 290만 명. 굉장히 근소한 수치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통계를 봤을 때 여성 직장 인구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남성 직장인 인구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여성 직장, 그러니까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 직장인들, 특히 더 많은 지역들, 또 여성 직장인들이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현재 그 지역들, 또 그런 형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임대 놓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년 세대가 실제로 다 결혼을 하진 않습니다. 미혼 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2000년도부터 쭉 통계를 10년 통계를 보게 되면 청년 세대 1,100만 명 중에서 미혼 인구가 640만 명. 절반이 넘는 수치죠. 절반이 넘는 수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었던 거고요. 2020년도에는 인구가 줄었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미혼 세대도 그만큼 더 현재 똑같은 수치로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인구는 그러니까 청년 세대 중에 960만 명 중에서 현재 미혼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640만 명 정도의 미혼 세대가 78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출산도 문제가 생길 테고 경제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청년 세대 성별 미혼 비중을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 중에 과연 누가 더 현재 결혼을 안 하고 있느냐,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현재 10년 통계로 봤을 때 남성은 86.1%대까지 62.4%에서 86.1%대까지 거의 10년 동안에 현재 미혼 세대가 늘어난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47.2%에서 76.8%대까지. 그렇게 보면 이 수치만 보게 되면 여성 미혼 인구들이 비중이 더욱더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미혼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활동하는 여성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경제활동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년 세대 연령별 미혼 비중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19세부터 24세, 25세부터 29세, 30세부터 34세까지 봤을 때 30세에서 34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6.3% 때까지 현재 미혼 비중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지만, 현재 25세부터 29세까지는 54.2%대에서 87.4%대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거기에
현재 19살부터 24살까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93%대에서 98%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 30대가 가장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왕성하게 할 시기입니다. 경력도 좀 쌓일 테고요. 어느 정도 연봉도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느껴지는 거고요. 또 청년 세대가 어떻게 거주하느냐, 부모랑 같이 사느냐, 아니면 혼자 사느냐 이렇게 봤을 때 2000년도에는 1100만 명 정도의 청년 세대 중에서 이제 1인 가구가 78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781만 명 정도 되겠죠. 거기에 현재 거주 유형 가구를 보게 되면 부모 동거가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40만 명 정도는 실제적으로 부모와 같이 사는 현재 세대가 많았던 거고요. 부부 가구는 또 439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그런 세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수치가 2000년도고요. 2020년도로 좀 보게 되면 청년 세대가 960만 명으로 줄었고 거기에 1인 가구는 193만 5천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8만 가구 정도에서 현재 78만 명 정도에서 190만 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가 늘어난 거고요. 그중에 부모 동거 같은 경우는 거의 수치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40만 명에서 532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부부 가구는요. 부부 가구는 430만 명 정도의 2000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2020년도 딱 10년 사이에 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부부가구 그만큼 많이 줄어든 거고요. 혼자 사냐, 부모와 동거하냐, 부부가구냐, 뭐 자녀 포함해서 이런 거 봤을 때는 2000년도만 하더라도 혼자 사는 인구 비중이 6.6%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가 46.2%, 그다음에 부부가구가 37.2%, 1% 정도였는데 이게 1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0% 정도는 혼자 사는 세대로 3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도 거의 한 10%대, 10에서 한 15% 정도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부가구, 결혼을 한 세대가 37.2%에서 15.5%,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가구가 없는 거고요. 이런 청년 세대들의 부부가 없다는 얘기는 자녀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혼자 사는 청년 세대의 특성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남성, 여성, 연령 이렇게 따졌을 때 남성, 여성 비중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5년 전 대비 5년 후, 5년 전 이렇게 따지고 보게 되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쭉 봤을 때 남자가 한 72만 4천 명, 724만 명 정도. 그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되는 현재 남자 비중이 실제적으로 증감률은 33만 7천 명 정도.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거의 2015년도에서 20년도까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현재 인구를 보게 되면 거의 인구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령대로 봤을 때 결혼을 한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30세에서 34세, 그러니까 결혼이 정년기가 25세부터 29세라고 하는데 그건 뭐 옛날 얘기고요. 35세부터 34세 때까지 현재 인구 비중이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청년 세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요때 그래도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0세부터 34세까지가 결혼 종료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실태를 보게 되면 거처 종류라든가 점유 형태가 있겠죠.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연립 다세대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125만 9천 명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전체 인구 비중 중에서 현재 청년 세대 비중은 좀 늘어났지만 그렇지만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 아파트 뭐 이렇게 비중을 봤을 때도 어떤 형태의 거주를 하느냐를 보게 되면 현재 자가는 실제적으로 96만 명에서 230만 명,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난 걸 보시게 되면 자가 비중은 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2015년도부터 20년 사이, 5년 사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6년도부터 쭉 영끌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그렇게 당연히 자가 세대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세라든가 월세 이런 비중은 자가로 가지 못하는 세대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남자, 여자, 연령별 이렇게 쭉 봤을 때 솔직히 이 그래프만 보시게 되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세대 특성별 비중을 보게 되면 5년 통계입니다. 보시게 되면 2015년도와 20년도 미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와 동거한다는 비중이 94.8%. 그 다음에 현재 20년도에는 미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부모와 동거한다는 비중이 97.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늘어난 거죠. 5년 사이에 현재 비중은 늘어났고 미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와 거주한다, 같이 거주한다라는 얘기고요. 졸업을 하기 때문에 67.5%, 그다음에 졸업되면 66.4%. 이것도 현재 부모와 동거한다라는 이유고요. 직장이 있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53.1% 정도는 당연히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가 현재 53.6%대까지 늘어났다. 이 얘기는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가 더 많아졌고요. 왜냐하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현재 혼자 사는 인구 비중 중에서 여성 인구 비중,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현재 결혼 종료기는 30세에서 34세로 현재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결혼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출산의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형주택이라든가 아니면 1인 가구, 청년주택, 청년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종합을 해보자면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동산 수요는 아무래도 직장이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형 주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 참고해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하시다면 세미나에 참석하면 정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 안내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관련 세금 경감 정책이라는 주제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적 2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하 가능성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파는 순간까지요. 당연히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거기에다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종부세부터 여러 가지 또 뭐 재건축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들이 관련됐기 때문에 이건 건강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관련 세금들과 줄줄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부동산을 또 취득할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빨리 올해 안에 지금 정책적으로 발표한 대로 이게 현재 경감이 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부동산 어느 정도 분위기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고 해당 사항이 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뭐 현재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또 세미나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로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신 분들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일체형 상가입니다. 공급 면적 약 130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입니다. 네, 강남권 직장인의 수요가 풍부한 곳인데요. 상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직장인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가, 사무실, 오피스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죠. 양지역이고요. 전철역에서 약 50초 정도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1층에 있는 상가고요. 출입구 3개, 전용 면적 28평이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과 또 3호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GTX 신호선이 또 향후에 개통이 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서초 IC 주변으로 굉장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같이 영향을 받을 지역이고요. 양재 IC 주변도 서초 오면 RNC 단지 현재 한창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또 어느 정도는 발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른쪽으로 도곡 역삼부터 해서 어떤 우선 학군이라든가 고가의 주택단지가 있고 강남대로 연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서초와 강남을 딱 연결한 지역이다. 역세권 재건축단지라든가 각종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업체들 활동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요건에 강남대로 와 연결되어 있는 전철역에서 약 50초 정도 거리되는 초역세권이고요. 거기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고요. 거기에 신동아, 우성부터 무지개까지 지금은 이제 우성과 무지개라는 이름은 없어졌죠. 신동아,
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재건축이 되게 되는 약 5,000세대 정도 됩니다. 강남 역세권 마지막 재건축 단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과 양지역 중심에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고 상업시설 밀집 지역인 현재 신논현역까지 연결된 부분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 때문에라도 상권, 상행위가 많이 발달된 지역이고 업무와 연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은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구간의 국도 구간에 서초 IC부터 현재 반포 IC 구간이 가장 메인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복합 문화예술단지, 주거상업시설부터 연구개발시설, 공원이라든가 주거 및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1차 현재 확정된 노선들이 연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날 겁니다. 위아래로 또 가로축으로 해서 연장 노선으로 굉장히 확대가 될 거고요. 현재 1차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의정부 회령부터 해서 군포 금정까지 이게 C노선입니다. C노선은 삼성역 다음역이고요. 현재 W역세권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광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상가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생활 편의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청사도 현재 복합단지로 생활용 SOC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양재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양재역 서초구청 양재1동 양재 전화국 일대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가치는 더욱더 많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우면 RNC 단지 같은 경우는 양재 IC 주변에 현재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한 15,000개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조 원 이상의 투자감 어떤 투자 기대감 이거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원단지 거기에 연구원단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스타트업밸리부터 해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설명드립니다. 체육세권이고요. 50초 정도 거리에 지속적인 임대 수요,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어떤 입지가 워낙 좋은 지역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치가 풍부한 28평 정도 되는 상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월세 보증 5천만 원에 약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8억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에서 3억 7천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최육세권이면서 향후에 개발 가치가 풍부한 양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양지역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신분당선 연장, GTX 신호선 등 호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5제곱미터,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테헤란로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딱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의 최육세권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삼성동에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 같이 연결된 테헤란로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됐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교통체증이 항상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만큼 이 주변에 부동산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임대료도 높고 부동산 가치 높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선호할 수밖에 없죠. 깨끗하니까.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권 개발 방향을 보게 되면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현재 권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현재 이 조성된 테헤란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코롱부터 라이언 미싱 부지가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서초역 주변에 옛 정보사 부지가 개발되면서 4차 산업의 클러스터가 될 테고 거기에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된다. 삼성역 부분에는 당연히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면서 말 그대로 강남 지역의 대형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가 가장 메인 축이기 때문에 신사 노년부터 압구정 로데오 아래쪽에 양재, 도곡, 개포까지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나 상업 의료, 한류 관광 이거 벨트 권역별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욱더 이 주변의 투자 가치는 높아질 거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는 5개 권으로 다 상층부 개발되고 지하는 지하 6층까지 개발되고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인구가 한 5, 60만 명 정도 유동인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교통의 또 중심지가 될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부터 롯데치성 부지까지 현재 상업지 같은 경우는 용도가 바뀌면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호재죠. 당연히 상업지역에 포진되고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만큼 투자 가치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설명드립니다. 테러는 직장 밀집지역 임차 소유가 풍부하고 수익률이나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생활 보장될 테고요.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2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전세를 받게 되면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 2천만 원을 110에서 140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현재 5평부터 8평까지 그 조건으로 원룸과 1.5룸 구조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역삼동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1부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에 관련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분당 지역이 상당히 핫하게 이슈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분당 지역 앞으로 어떠한 곳들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타자들이 누가 될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황에서도 분당 지역 아무렇게나 들어갈 거는 아닙니다. 바로 서울공항,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해 있는 서울공항이라는 군공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분당이라는 지역은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용적률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층수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그 고도 제한을 피해 나가면서 그것과 함께 현재 용적률이 좋은 지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곳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지금 선도지구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타자로서 다른 곳들보다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인 분당 지역과 서울 내에서는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이 준비해 주신 알짜배기 지역은 어디인지 오늘 만나볼 세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수인분당선 서현역 인근입니다. 전용 면적 약 9.3제곱미터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고요. 지역의 시세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자, 지난 22일이죠.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만큼 관심이 뜨거운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많은 1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가장 잘 받쳐주고 강남과의 접근성과 그리고 향후 사업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라면 역시나 분당을 첫 번째로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당 지역 중에서도 과연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분당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서현, 그리고 임해, 순회, 그리고 정자. 자, 이 중에서 두 곳이 바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는 곳, 먼저 거론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자 1로 일대에 이러한 지역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 두 지역을 제가 거론한 이유는 동의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향후 바로 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당에는 두 개의 큰 도로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역들을 쭉 지나가는 바로 성남대로 하나와 그리고 경기도 용인 그리고 바로 경기도 광주를 지나서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서현로라는 도로, 이렇게 두 도로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들 두 개의 도로들 중에서 바로 이곳 분당 지역
향후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에 있는 인구 수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통 인프라를 손을 보고 바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이동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도로 2곳 말씀을 드렸죠. 이 2곳 도로를 통해서 바로 옆 연장 노선 또는 도로의 확장 공사 또는 지하화 공사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서현로를 꼽아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8호선 연장안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있었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나옴에 따라서 향후 여기 과연 어디에 들어설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서현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지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현로가 아닐 경우에는 바로 이 성남대로 이 2개의 라인을 따라서 저는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도 제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도 제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곳들도 존재를 하니까 그런 곳들을 선택해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이 분당 서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현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시범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시범단지한테 선도지구를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뒤로 개발이 진행이 될 때에 이 서현동이라는 지역 내에서 현재 용적률도 상당히 괜찮고 사업성이 잘 나오면서 고도 제한도 받지 않을 만한 곳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곳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이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집값 상승률 1위였던 지역이 분당이었다라고 합니다. 판교 일대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그 일자리 증가에 따라 젊은 사람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던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손바뀜도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재건축을 하게 될 때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 판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향후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작년에 통과를 하고 지금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던 급매물들이 이제는 많이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범단지, 자, 바로 선도지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 말, 바로 올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것들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이 되고 특히나 분당 쪽에 더 많은 손을 들어줄 텐데 이렇게 된다면 분당 일대의 집값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 이제 올해 마련을 하고요. 마련이 되었고 용적률은 500%, 30층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30층을 봐줄 수 있을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공공기여율 70%는 차등 적용을 하고 이주 개발 시에 지자체에서 역할을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르면 2033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자, 빠르면은 2027년에서 28년까지도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라면 그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29년에서 한 30년 정도를 내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들 여러 곳들이 있죠.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지역. 이 중에서 집값이 가장 잘 받쳐주고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에 그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강남과의 접근성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일정입니다. 2024년 초에 특별법 시행령 이미 마련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 지자체 정비 기본 방침 계획 수립을 올해 중순까지 하고 24년 말경에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집값이 뛰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지구 지정이 되고 앞으로 구역 지정과 함께 바로 이곳 개발이 순탄히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선도직으로 지정이 된 곳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 집값 역시 덩달아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오늘은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내 상가에서 바로 일반 입주권을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거는 아파트 조합원들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상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늘리기보다는 바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들을 늘려나가는 게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가 수는 줄이고 일반적으로 1층 내지는 2층 정도 일부만 상가로 빼서 주상복합 형식의 아파트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진행하는 아파트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반포 일대나 개포 일대, 자 소수점 평형대를 갖고 있는 이런 상가들한테도 입주권을 줬었던 케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의 빠른 협의가 있을 경우 결국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담금을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잘 끌고 나가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들을 선택을 하든 간에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재건축 사업성을 평가를 할 때에는 현재의 용적률과 땅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정관의 상가와 아파트의 산정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합이 결성이 되고 바로 정관이 결정이 된 상태의 아파트를 투자를 하실 경우에 이걸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조합이 아직 설립 안 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바로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과 같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로 투자 금액도 적고 프리미엄이 아직 붙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니까 투자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상가 조합원으로서의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임대 및 대출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또 이건 역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투자 금액 최대한 좀 적은 것들을 선택해서 좀 장기적인 투자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분당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성도 좋고 무엇보다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큰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당 중심 지역으로서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분당 서현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주변 일대에 율동공원과 중앙공원 등 다양한 자연적인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면서 다른 곳들보다도 첫 번째로 만들어졌던 도심인 만큼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점 포인트 잡겠습니다.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다라는 점, 사업성이 좋다라는 점을 큰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용적률이 약 16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준주거 지역에서 160%라고 한다라면 향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약 500%, 600%까지 받게 된다 하더라도 적게 잡아서 약 500%만 잡는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경우 더욱더 높아지는 이 분당 토지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바로 상가라는 점은 일반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향후 감정평가를 받을 때 있어서도 그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지금 실제로 소유를 한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청약 통장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린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하나를 남겨주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막 시작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기회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정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을 수가 없는 이런 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깔아준 이 투자판에 한번 껴서 같이 움직여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세가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매로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 1억 초반대 형성된 것들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월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임차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월세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 금액대는 대출은 받지는 못하시겠지만 1억 초반대의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구 서현동 단지 내 상가 함께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하철 노선 가장 가까이에서는 수인 분당선 서현역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인근으로 좀 이동을 해보면요. 네, 판교역으로 가시면 신분당선, 그리고 임해역에서는 경강선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교역과 임해역 사이에 GTX A 노선이죠. 성남역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량을 통해서도 서울과 또 이렇게 이해 지역으로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강남과 비교해 봤을 때도 뒤떨어지지 않는 학군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분당구이죠. 네, 근처에 학원가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요. 서울의 저평가된 개발 예정지를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서 정답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24년 대세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향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신논현역 3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을 조금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거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에서 일어날 만한 재개발 지역들, 그런 곳들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에 판이 벌어져 있는 그런 곳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과연 왜 이곳에 제가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님 계속적으로 재개발 사업들 꾸준히 잘 해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만큼 서울에서도 다양한 곳들 재개발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도 미래 가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마지막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곳을 꼽으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용산 다음으로는 청량리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이 청량리의 굵직한 개발 호재들의 수혜를 바로 옆 전농동에서도 누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만나볼게요. 네, 재개발 지역을 선택을 하실 때 지금 멋있는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향후 10년 뒤에 과연 얼마만큼 크게 변화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인지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집들, 1층, 2층 그런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이지만 향후 미래에는 더욱더 빛이 날 만한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청량리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주 노후된 지역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런 노후된 지역들이 하나 둘씩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청량리 일대에 홍등가가 형성이 되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롯데캐슬 L65 등 65층짜리 아파트들이 줄지어서 하늘의 모양을 바꿔놨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 59층짜리 아파트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서는 만큼 이 주변 일대에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웬 청량리냐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청량리역을 방문을 하셔서 한번 역사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바뀌고 지금 현재도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래의 가치 역시 상당히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지역 전농동이라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전농동 같은 경우는 이미 9구역 지역 자체가 공공재개발 지역으로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농 8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지역 원활하게 사업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전농 10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인데요. 자, 이 전농동이란 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청량리역, 수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이 청량리역과 바로 망하지 않을 대학교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서울시립대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이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과 함께 청량리역 일대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수많은 회사들도 역시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임직원 그리고 수많은 바로 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역시 몰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수요가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바로 서울시립대 앞쪽에도 앞으로 면목선이 들어서게 된다라면 아마 여기 하나 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9구역과 10구역 사이에 바로 서울시립대역이 앞으로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 그러면은 이곳 향후 지금은 청량리역까지 도보 약 5분에서 6분 정도가 소요가 되겠지만 면목선이 들어서게 된다면 서울시립대역 바로 눈앞에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노후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이미 이곳 같은 경우 히스토리가 상당히 긴 편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개발 행위 제한 지역으로서 신축 주택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세대가 더 이상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 만큼 향후 노후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노선들이 존재하지만 강북 횡단선, 면목선, 그리고 GTX B노선과 C노선, SRT까지 수많은 노선들 앞으로 더욱더 들어설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 지역 미래의 가치 더욱더 높아질 것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면목선 같은 경우에도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TX B노선과 C노선 두 개의 노선이 바로 이거 청량리역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GTX가 두 개가 들어서는 역들이 있죠.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저는 이 지역들은 어떤 거를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미래 가치 더욱더 높아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묶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풀림에 따라 지금 이곳에서 재개발을 반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털고 나가셨다. 자, 그러면은 이곳에는 투자 세력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니까 향후 재개발을 진행하기 쉽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지개발 개발 계획 현재로서는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신축이 못 들어섭니다. 노후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한번 잘 생각해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농 10구역의 현재 모습이 되겠습니다. 1층 및 2층 단독주택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신축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노후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니까 노후도에 대한 부분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자, 이곳 바로 동의율과 향후 미래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농 다심리 일대에 수많은 아파트들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곳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보다도 가격대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변에 있는 노후 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 향후 분담금을 부담을 하고 들어갔을 때에 과연 얼마만큼 내가 이득을 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농 10구역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 점 포인트로 잡고 말씀드리겠고요. 제2의 용산인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개발 호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내에 가장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인 만큼 개발 계획들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혐오시설과 노후시설이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화했었고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자, 바로 이거 재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약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 2억 5천 정도를 잡았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입지에서 그리고 이 정도의 개발 계획이 잡힌 곳에서 2억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투자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곳 서울시립대가 있기 때문에 월세도 발생이 되지만 월세보다는 전세를 놓고 향후 미래 계획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